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떠한 다른 타인, 상대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 혹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과연 그런 이야기들은 상대방한테 하여금 많은 도움이 될까요? 어제 친구가 이제 오랜만에 집에 왔어요. 같이 술 한잔 하자고 이제 집에 왔는데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친구의 회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저의 친구의 그 회사 후배가 있는데 다른 이제 선배한테 괴롭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괴롭힘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떠한 불합리를 좀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그 후배한테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우선 그 선배의 말을 잘 듣고 특별히 이렇게 트러블을 일으키지 말고 견디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정근 신청을 하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였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다. 그냥 이야기하고 그래서 잘 풀리면 좋은 거지만 이제 말을 듣기에는 그 불합리를 주고 있는 그 선배가 그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앞뒤가 꽉꽉 막힌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여튼 말이 안 통하면 차라리 그냥 욕하고 그만둬라, 그렇게 이야기해 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저와 저의 친구 그 두 이야기 중에서 그 불합리를 당하고 있다는 그 후배를 위한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견디거나 아니면 일을 그만두던가. 네, 결국엔 이제 이 두 가지의 이야기일 텐데 결국은 그 사람의 선택일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듣던 간에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더욱 와닿는, 또 누가 그 이야기를 했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고, 뭐가 됐든 자기만의 이제 해결 방안을 찾아갈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술을 먹고 있던 저와 제 친구는 그런 사실 쓸데없다면 쓸데없는 그런 논쟁을 한 거죠. 누구의 이야기가 그 상대방을 위한 이야기다, 그 상대방을 더 고려한 이야기다. 그런 거 아닐까요? 친구와 함께 그렇게 술을 마시는 재미, 쓸데없는 것으로 네 말이 맞다, 아니다, 내 말이 맞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다투기도 하는 그런 게 친구와 이렇게 술을 한 잔씩 주고받는 재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친구와 술을 한 잔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서로 언쟁을 하시나요? 그냥 오늘은 어제 그 일이 재미있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셜록 홈즈의 6번째 시간이고요. 그럼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토비아스 그렉슨의 추리. 다음날 신문에는 브릭스턴 사건에 대한 기사가 쫙 깔렸다. 어느 신문에는 그 사건에 대한 사설까지 실렸다. 그 중에는 내가 미처 몰랐던 것도 있었다. 나는 그 기록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 그 사항들을 여기에 몇 가지 소개해 보겠다.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이 사건을 영국 범죄 역사상 외국인이 희생된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꼽으며 피살자의 이름이 독일계이며 특별한 살인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정치적 명망가와 혁명가들의 소행으로 보았다. 그리고 야간 비밀재판제도, 토파나액, 브랑빌리의 후작 부인, 다윈의 진화론, 멜더스의 인구론, 레트클리프 하이웨이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정부가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스탠다드는 이러한 사건은 자유주의적 행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전했다. 또 불안한 군중 심리와 추락하는 정치권의 영향력을 근본 이유로 보았다. 피살자는 런던에 거주하던 미국 신사로 캠버웰 토케이 테라스에 있는 차펜티어 부인의 하숙집에 머물렀으며 조셉 스탠거슨이라는 개인 비서와 여행 중이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이달 4일 리버풀행 급행열차를 타고 유스턴 역으로 간다고 떠났다고 했으나 나중에 역 플랫폼에서 발견됐다. 드래버의 사체가 유스턴 역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브릭스턴가에서 발견되기까지 그들의 행적에 대해 밝혀진 것은 없으며 스탠거스의 행방도 묘연했다고 했다. 다행히 경시청의 레스틀레이드 형사와 그렉슨 형사가 이 사건을 맡고 있으며 이들이 속히 사건을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 뉴스는 이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꼽으며 자유주의에 대한 혐오로 영국으로 몰리는 외국인들 역시 이곳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피살자의 비서 스탠거스를 찾는 일에 주력해야 하며 피살자의 하숙집을 찾는 것을 지금까지 수사의 가장 큰 성과로 보았다. 또한 이것이 그렉슨 형사의 기민함에서 비롯되었음을 크게 기사화했다. 홈즈와 나는 아침 식사를 하며 이 기사들을 읽었다. 홈즈는 아주 재미있어하는 눈치였다. 모든 공은 레스틀레이드와
그렉슨에게 돌아가기 마련이지요.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건이 해결되면 그들의 노력 덕택이고 미제로 남으면 노력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았다고 하겠지요.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내가 이기고 뒷면이 나오면 내가 진다는 논리죠. 그들에게는 지지 세력이 있어요. 바보에 열광하는 멍청이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프랑스 속담을 떠올려 보십시오. 잠깐, 이게 무슨 소리지? 현관에서 소란스러운 발자국 소리와 여주인의 괴성이 들렸다. 베이커가의 소년 탐정단. 홈즈가 말을 마치자마자 불량해 보이는 6명의 소년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앞으로는 대표로 위긴스만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대기할 것. 위긴스, 그걸 찾아냈나? 홈즈가 물었다. 아직 못 찾았습니다. 소년이 말했다. 그래, 쉽지 않을 거야. 수고비를 줄 테니 계속해보게. 홈즈가 소년들에게 1실랑씩을 나눠주었다. 자, 다음번에는 성과물을 가져올 수 있기를. 홈즈가 손을 들자 소년들은 쪼르르 계단을 내려갔다. 곧이어 창 너머로 그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저 소년들이 경찰보다 더 쓸모가 있죠. 사람들은 경찰을 피하지만 소년들은 무엇이든 살필 수 있고 뭐든 들을 수 있답니다. 저 애들은 아주 영민하지요. 조직력만 조금 갖춘다면 아주 훌륭한 집단이에요. 브리스턴 사건을 위함인가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잠깐, 곧 재미있는 소식을 듣게 되겠군요. 그렉슨이 오고 있는 것 같군요. 벨소리가 들리더니 금발머리의 그렉슨이 거실로 뛰어들어왔다. 홈즈 씨, 축하해 주십시오. 그는 갑자기 홈즈의 두 손을 꽉 잡았다.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그러자 홈즈는 더욱 신중한 표정을 지었다. 단서를 찾았습니까? 단서라니요. 우리는 범인을 잡아냈습니다. 그게 누구이죠? 아서 차펜티어 해군 중사입니다. 그렉슨이 두 손을 맞잡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같이 시가나 비울까요? 홈즈가 말을 이었다. 어떻게 한 겁니까? 위스키를 좀 들겠소? 이틀 동안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정신적으로 아주 피폐해졌죠. 셜록 홈즈 씨도 저처럼 머리를 많이 쓰시는 분이니 제 마음을 잘 아실 겁니다. 레스틀레이드는 완전히 엉뚱한 일을 벌였죠. 그는 아직도 스탠거슨을 쫓고 있으니까요. 아마 지금쯤 잡았겠죠. 그렉스는 한껏 레스틀레이드를 비웃더니 목이 막히는지 기침을 해댔다. 어떻게 단서를 찾았죠? 왓슨 씨, 이건 우리만의 비밀로 합시다. 먼저 살해된 미국인의 신원을 파악했죠. 어떤 사람들은 광고를 내고 기다리거나 정보가 다가오길 기다리겠지만 그런 건 이 토비아스 그렉슨식이 아니지요. 시체 옆에 있던 모자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홈즈가 말했다. 캠베웰로 129번지 존 언더우드와 그의 아들 회사의 제품이었죠. 그렉슨이 놀라서 답했다. 홈즈 씨도 그 모자를 눈여겨보셨군요. 아무튼
그 가게에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홈즈가 말했다.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시시하게 보여도 놓치면 안 되지요. 위대함 이전에 시시함이란 없지요. 홈즈가 경언을 읊는 듯 말했다. 언더우드 상점에서 모자의 모양과 사이즈를 말했더니 주인이 대답하더군요. 도케이 테라스의 차펜티어 하숙집에 사는 트레버 씨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소를 얻었죠. 대단히 훌륭하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리고는 차텐피어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슬픔에 젖어 있었지요. 그녀의 딸 또한 눈이 새빨개져 있었어요. 나는 거기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홈즈 씨도 아시죠? 사건의 실마리에 접근할 때 느껴지는 그 예리한 기운. 온몸에 퍼지는 전율을요. 제가 차펜티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클리브랜드의 이녹 제이 드레버의 죽음에 대해 아십니까? 이렇게요.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러더니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차근히 물어보았습니다. 트레버 씨가 몇 시에 집을 나섰지요? 그랬더니 부인이 8시라고 짧게 대답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비서 스탱거스 씨가 기차가 둘 있다고 했어요. 9시 15분 그리고 11시에 떠나는 기차요. 그는 앞 시간에 떠나는 기차를 탄다고 했어요. 제가 물었죠. 그때가 트레버 씨를 본 마지막인가요? 그러자 차펜티어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일그러지더군요. 부인은 한참 뒤에야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네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 뒤 딸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낫겠어요. 형사님, 우리는 트레버 씨를 그 뒤에도 보았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놀라며 딸을 다그쳤죠. 그리고는 앨리스라고 하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 말 때문에 오빠가 죽었다. 그러자 딸은 아서 오빠는 사실을 말하는 걸 원할 거예요.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 말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반만 말하는 건 전부 숨기는 것보다 나쁘지요. 또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모두 내 잘못이야 앨리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나직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형사님, 제 아들은 이 무서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 아들은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갖췄어요. 직업이나 경력을 봐도 아실 거예요. 저는 부인을 설득하고 부인은 딸을 나가게 한 뒤 말을 이었습니다. 모두 말하기로 결심했으니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레버 씨는 우리 집에 3주 정도 있었어요. 드레버 씨와 비서 스탱거스 씨는 유럽을 여행했죠. 가방에 코펜하겐 라벨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코펜하겐에서 온 모양이었죠. 스탱거스 씨는 아주 조용하고 점잖은 이였어요. 하지만 드레버 씨는 좀 괴팍하고 천박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대낮에도 술에 절어 있었고 하녀들에게 집적대기도 했죠. 한 번은 제 딸 앨리스를 껴안기까지 했지요. 그걸 보고 비서가 나서서 말리기까지 한 일도 있었고요. 그 말을 듣고 무척 놀랐지요. 그렉스는 한숨을 깊게 쉬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참고만 계셨습니까? 하숙인들이야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자 차펜티어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었어요. 하루에 한 사람당 1파운드씩을 내지요. 불경기인데다 아들이 해군에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딸에게 한 행동만큼은 참을 수 없어 결국은 나가달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됐죠? 그러자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편안해졌어요. 아들이 휴가를 나왔지만 성질이 사납고 여동생을 무척 아껴서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요. 저도 적잖이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드레버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딸 방으로 들어가서 기차를 놓쳤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더니 딸에게 같이 도망치자고 하더군요. 저런 할망구랑 살지 말고 자기와 같이 살자면서요. 딸을 여왕같이 만들어 주겠다고 했지요. 앨리스는 너무 두려워 몸을 움츠렸지만 드레버 씨는 딸의 손목을 잡아 끌었어요. 그때 아들 아서가 달려왔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욕하며 싸우는 소리가 크게 들렸고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아서는 몽둥이를 들고 문가에서 웃고 있었지요. 그놈은 다시는 성가시게 굴지 못할 거예요. 제가 따라가 보죠.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모자를 쓰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트레버 씨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지요. 그녀는 진정시키느라 애쓰며 겨우겨우 사건의 진상을 이야기했지요. 대단히 흥미롭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저는 한 가지만 파헤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몇 시에 돌아왔느냐고 물었죠. 부인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정말 모르느냐고 물었죠. 부인이 말했습니다. 아들은 현관 열쇠를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잠들고 난 뒤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부인은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11시쯤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적어도 2시간은 밖에 머물렀던 겁니다. 어쩌면 4시간에서 5시간일 수도 있지요. 저는 경찰관 2명을 데리고 차펜티어 중사를 찾아내 체포했습니다. 그가 말하더군요. 내가 그 더러운 작자 드레버를 죽였다는 겁니까? 우리 중 누구도 드레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기에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렇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는 드레버를 쫓아갈 때 가지고 나갔던 무거운 몽둥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렉슨 씨의 가설은 무엇입니까? 제 추리는 이렇습니다. 그는 드레버를 쫓아 브릭스턴가로 갔고 말다툼 끝에 드레버를 몽둥이로 내리쳤습니다. 명치 끝을 내리찍어 상처는 남지 않았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치는 새벽이라 목격자는 없었지요. 그는 빈집에 시체를 내려놓고 촛불을 켜고 빗자국으로 글씨를 써서 경찰을 따돌리도록 함정을 꾸몄습니다. 훌륭하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렉슨 아주 많이 발전했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수사관이 될 가능성이 아주 커요. 제 자랑 같아 좀 머쓱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명쾌하게 풀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렉슨이 자랑스러운 듯 뒷목을 쓰다듬더니 말을 이었다.
차펜티어 중사는 이렇게 진술했지요. 드래버는 미행당하는 것을 눈치채자 마차를 타고 도망쳤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마침 오래전에 알았던 선원을 만나 거리를 좀 걸었다는군요. 그 선원이 어디에 사느냐는 질문에는 신통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만하면 사건은 잘 풀이되었지요. 당황스러운 건 레스틀레이드의 어이없는 추리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마침 레스틀레이드가 우리가 있는 거실로 들어왔다. 레스틀레이드는 힘이 빠진 듯 보였고 그렉슨과 눈이 마주치자 더 좌절하는 듯 보였다. 뭔가 홈즈에게 도움을 구하러 온 것 같았다. 그가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이건 정말 알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하,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레스틀레이드? 그렉슨이 비웃으며 말했다. 나는 자네가 그렇게 될 줄 알았지. 스탠거슨을 찾았나? 그는 오늘 아침 6시에 할리데이스 프라이빗 호텔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네. 네.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어떠한 언론이라고 하죠. 이런 신문사라던가 그러니까 기자 참 한 가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해석해서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참 필요한 작업이지만 가끔씩은 너무 억측이 아닐까 싶을 때도 사실 있기는 해요. 그런 억측들이 좀 더 자극적인 소재가 되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리고 참 어떠한 사건을 사건을 수사, 그 수사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단서 하나를 가지고 전체적인 상황을 그려서 거기에 맞춰서 추리를 해 나가는 거잖아요. 뭐 물론 그로 인해서 자기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거지만 뭐 그런 게 기본 바탕이 돼서 해결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수사에 대해서, 추리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